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주식시장의 여러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더워서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시장 주변에 여러 악재들이 많은 관계로 인해 내 보유 종목의 수익률도 떨어져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시장이 항상 어려운 것은 아니고 또 어렵다고 보면은 앞으로 또 좋은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역시 희망을 가져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에는 좋은 소식보다는 여러 악재들이 더 많습니다. 또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한 1년을 이렇게 12달로 보면은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하락하거나 횡보를 하다가 마지막 한 1, 2개월 사이에 주가가 급등해 가지고 수익을 내며 매매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악재, 그리고 오랜 하락 또는 횡보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주식 투자는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에 악재가 많은 이유는 그런 악재가 사실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악재를 갖다가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바로 공매도를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면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저런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악재도 세력들이 팔아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세력들만큼이나 좀 그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고 또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리게 되면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빌렸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다 남아 있죠. 또 그리고 개인들이 상승을 예상하고 또 돈을 빌려서 주식을 투자하면 그런 정보들도 데이터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누가 보느냐? 큰 돈 굴리는 세력들도 함께 공유를 하면서 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그 주식을 담보로 잡고 빌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세력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개인들의 신용이 많은 종목을 공매도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반대 매매 물량을 잡아서 저가에서 다시 쭉 끌어올리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들도 있고 또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려고 주식을 빌리게 되면 어떤 종목을 빌렸다는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역으로 다 처올러 버리면 개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또 공매도 하려고 보유했었던 주식을 다시 되갚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주가가 더 상승하는 이렇게 치열한 머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개인들의 전략도 노출되어 있고 세력들의 전략들도 수급을 통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단기적으로 돈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큰 돈을 굴리는 세력들하고 붙어서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더 현명한 방법은 세력들이 시장의 악재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통해 돈을 번다면 가만히 지켜보다가 오히려 그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을 쭉 분석을 해보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시 공매도를 되갚는 움직임이 일어나거나 또 아니면 그 종목이 도저히 어떻게 하락할 종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 악재로 인해서 시장 체계적 위험으로 인해서 하락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서 세력들의 전략을 역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개인들의 전략을 세력들이 역이용하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세력들의 전략을 역이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좀 더 시장을 멀리 보는 것이 좀 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악재가 많이 부각됨에 따라서 세력들이 공매도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물론 저런 공매도 전략을 취하게 되면 보유 종목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적절히 잘 이용함으로써 일단 분산 투자를 하고 또 한 번에 어떤 종목에 많은 돈을 투입하지 말고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고 또 시장을 멀리 보는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우리도 항상 시장에서 약자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힘내자. 또 그리고 멀리 좀 희망적으로 보자. 또 우리가 시장에서 약자이지만 너무 약자에만 한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세력들의 전략을 역이용하는 방법들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고 또 일본도 우리 한국에 있는 소식들 많이 서로 시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호 보고 있겠죠. 서로 보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여러 일들은 그냥 시장에서 일어나는 심리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업 실적으로서 일본 수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게 드러난 것들이 없어요. 물론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제 물건을 그 재료를 조달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예상해서 미리 또 물량 확보해 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오가는 일들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지 실제 실적으로는 그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0월달 반도체 실적과 그리고 내년 1월, 2월 또 기업의 실적들이 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여튼 이 일본 수출 규제가 악재라고 한다면 저런 악재는 이미 노출된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또 희한한 게 저런 악재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하락을 했다면 저런 악재를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거잖아요. 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화에 나섰다. 어떤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이미 악재가 노출되어서 시장이 반영되었다면 앞으로는 저런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심리적, 앞으로 기대감도 심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오는 것들은 10월과 내년 적어도 1월, 2월 정도가 되어야 데이터라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움직이는 것은 심리적인 영향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저런 일본 수출 규제 악재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해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나는 힘들다라고 질질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악재가 해소될 움직임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반등할 거기 때문에 저런 반등의 기회를 잘 노려야지 하는 것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도 여러 악재가 또 터졌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11년 만에 7위안을 돌파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시장에 그동안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드디어 이제 환율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서 우리는 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결정이 되지만 중국은 정부에서 저걸 붙잡고 있대 말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정부에서 저 환율을 통제하고 붙잡고 있는 나라가 이긴 적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고정 환율에서 저렇게 변동 환율로 바뀌는 그 과정에 또 투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중국에서 돈을 푸는 관계로 미국에서 위안화가 상승하는 걸 보고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장기적으로 보면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투자의 기회가 있다. 그건 좀 먼 일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일본 수출 규제처럼 이미 미중 무역 협상 관련해서 악재가 이렇게 노출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저런 악재로 인해서 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다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되고 협상이 진행이 될 것 같다면 또 기대감으로 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이런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저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수급을 잘 지켜보고 저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면 돈이 먼저 들어오는 내가 부여한 종목 중에서 돈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좀 더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가지고 수익을 내고 나오면서 또 다른 종목으로 돈을 돌려넣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또 금리 관련해서도 지금 뭐 좋지 않잖아요. 미중 무역 협상도 아직 뭐 장기화되어 가는 조짐이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경기가 앞으로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흥국에서도 여전히 계속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또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시에 조금 악재가 있죠. 신흥국 MSCI에서 모건스탠리에서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을 갖다가 8월 달에 분기 변경을 했는데 8월 8일 날 했습니다. 그 마감일 27일까지입니다. 또 그리고 이번 끝나고 나면은 또 11월 달에 또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거는 11월 8일이에요. 오늘이 지난주 이번 주 금요일이 8월 9일이었기 때문에 이 분기 변경에 접어들겠죠. 근데 시장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세력들이 공매도를 했든 뭘 했든 간에 한 2주 정도 제법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기 때문에 한국 비중을 이미 많이 줄여둔 상태예요. 그래서 저런 리밸런싱에 대해서 영향은 일단 작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내용을 보면은 중국 대형주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아람코 아시죠? 예전에 사우디에 대해서 잠시 정리해드렸는데 지금 사우디가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입해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람코 상장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괜찮을 것으로 보고 사우디아라비아 비중을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한국 뭐 비중을 조금 축소하기로 했는데 여튼 뭐 최근 2주 정도 수급을 보면 이미 세력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시장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냥 다 하락입니다. 아직은 시장이 좋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시장이 바닥권인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닥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코스닥 비중 확대, 중소형주 비중 확대, 그리고 비중 확대로 분석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시장을 멀리 볼 때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아직 접근할 시기는 아니다. 업종을 볼 때는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간간히 있긴 합니다. 개별 종목도 잠시 살펴보면은 일단 이번 주에는 약간 이렇게 반등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이렇게 연기금에서 엄청나게 또 매수해가지고 시장을 지지해 줬죠. 그리고 중소형주도 약간 반등이 일어났는데 저 반등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일단 없어요. 왜냐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의 투자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시장에서 급한 사정이 있다 보니까 잠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연기금이 투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한국 투자 비중을 늘릴 리는 만무하고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고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 시장 수급은 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달려있다 이 말이죠.
물론 지금 8월인데 앞으로 9월 달이 돼가지고 위클리 옵션도 도입이 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많이 진입하고 수급이 조금 다변화된다면 그때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퇴직연금도 들어오고 앞으로는 우리 시장의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런 상승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뭐 지금 바닥 확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연기금이 시장을 방어해 줬다 이 정도로 보고요. 또 시장이 앞으로 계속 뭐 바닥을 못 잡고 출렁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은 바로 이미 악재들은 노출이 되었고 또 그런 악재가 봉합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이용해서 일단은 좀 접근해 보자.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간다면 10월달 그리고 내년 1월, 2월 그때 기업의 실적을 보고서 수급과 비교해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더 확실한 전략이겠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기대감입니다. 자, 시장 수급을 잠시 살펴보면은 연기금이 이번 주에 약 9,6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약 1.1조 원이나 되는 돈을 팔았어요. 그런데 저 외국인들이 판 것은 공매도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건 스탠리에서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을 하면서 저렇게 나온 물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마감일이 뭐 이달 말이기 때문에 일단 연기금이 저렇게 방어를 했고요. 시장에서 이렇게 돈 들어온 종목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업종인 코스피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반대매매 바이오주 악재가 이번에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반대매매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 기관들이 또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기아사 같은 경우는 요즘 운송장비 업종 중에서 가장 좋지 않겠나 싶어요. 실적이 일단 받쳐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사고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의약품주 중에서 셀트리온,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주를 제외하고 자세히 보시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바이오 취급 안 하는 의약품에서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 의약품 파는 회사들 있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부광약품, 중해제약, 대용제약 이런 종목들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의약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성장주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은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또 그리고 나이가 들게 되면 약을 하나씩 챙겨 먹게 됩니다. 한 40대 정도 되기 시작하면 혈압약 하나씩 챙겨 먹는 분들도 계시고 당뇨약 하나씩 챙겨 먹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 20,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께서는 약을 왜 먹는지, 뭐 감기 같은 거 걸려도 뭐 한 며칠 집에서 쉬면 금방 낫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나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이 들어보게 되면은 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 40대 되면은 급격하게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밥이 보약이지 생각하고 있다가도 40대가 되면은 보약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뭐 40대 때 뭐 형편이 좋아서 보약이지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서 50, 60, 7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냥 일반 약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약품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멀리 보고 내 은퇴 이유를 생각하면서 진짜로 멀리 보고 장기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도 돈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죠. 카카오, 네이버 괜찮죠. 또 여기 보면은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잘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G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 대단한 거예요. 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뭐 그런 안 좋은 모습들만 보고 또 시장이 허둥지둥되는 모습들만 보고 굉장히 어떤 불안해 한다거나 절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찍어 누르는 이유는 바로 패권 때문에 그런 거죠. 화웨이를 또 왜 저렇게 붙잡고 늘어지겠어요? 바로 5G 산업이 앞으로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이미 자동차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나온 자동차와 지금 나온 자동차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을 하고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고 운전자가 자동차 타고 가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창문에다가 아니면 디스플레이, 큰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쇼핑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도 있고 그 자동차에서 실제 mp3 내려받듯이 음악도 다 내려받을 수도 있고 또 물건 살 거 있으면 자동차에서 다 주문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동차에서 집안의 여러 가지 환경도 다 컨트롤할 수 있고 또 어디 놀러 갈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자동차가 1시간 후에 어디 도착하는데 미리 식당으로 전화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식당에 예약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디 내 놀러 가니까 어디 숙박도 예약도 할 수가 있고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신회사들 같은 경우도 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성장 가능성이 커지겠습니까? 지금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당장 일어나진 않지만 지금 큰 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런 서비스업도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IT도 굉장히 괜찮을 수가 있고 경제도 크게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희망을 가지고 시장을 접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도 이렇게 돈 들어온 종목들 쭉 보여줘. 여러분들께서 잠시 화면 이렇게 멈춰가지고 돈이 동시에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투자하는 종목들은 쭉 챙겨둘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런 종목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확실하게 본격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기업의 실적 확인 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큰 돈을 투입한다고 보고 그 이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에 의한 반등의 무게를 두고서 대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냐? 외국인 및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종목 그리고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현재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현재 보유 종목이 떨어져서 힘들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생물처럼 이렇게 변화하게 되어 있는데 안 좋은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 지금 같은 시절은 굉장히 좋은 시절입니다. 특히 저는 뭐 40대 중반 이상을 조금 다니고 뭐 있습니다만 나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정말로 복받은 세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뭐 초가집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60년대 뭐 70년대 이렇게 지금 한 6, 70대 되시는 분들 초가집에서 태어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좀 못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공중전화 10원, 20원 넣고 시작을 해서 전화대 받고 그리고 시티폰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또 휴대폰도 경험해보면서 또 그 이후에 스마트폰도 경험해보고 있어요. 또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집집마다 다 한두 대씩 들고 있는 이런 시대로 있고 뭐 제 차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알아서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속도 브레이크 정도는 자동으로 잡아주면서 자동으로 쭉 가는 그런 편리한 세상이 되었어요. 이렇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는 이런 복받은 시절에 있다 이 말이죠. 게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5G로 인해서 좀 더 물어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투자의 기회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점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이 좋은 시절인 줄 모르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면 투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1997년도 그렇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이때 내가 투자를 했으면 큰 돈 벌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락할 때는 투자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고 하면은 쫄여서 못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투자할 돈도 없는 거고
또 이미 투자했다면 하락을 해서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 팔고 놔둔다면 그 이후에 시장이 상승하면서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 시기를 생각한다면 저때 내가 왜 주식을 계속 붙잡고 있지 못했던가? 저때 내가 왜 쫄여가지고 돈을 투입하지 못했던가? 이런 후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투자의 시기니까 힘내시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한번 살아봅시다. 자, 이상입니다.